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 제목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이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훔치려다 걸렸나? 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제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정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관계 파탄을 내고 반미 노선을 확실하게 밟으면서 반미 구호로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우리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뭐 단신으로 그냥 처리하고 말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미 FBI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 법무부가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해외 정부로 빼돌린 미 해군 엔지니어 조나선 토비와 그의 부인 다이애나 토비를 기소했다. 토비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핵무기 설계와 제조, 활용, 특수 핵물질 생산, 원자력 잠수함의 동력 개통 관련 기밀 자료를 우편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으며, 동봉된 편지에 이 정보는 당신 나라에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재했다. 미 연방검찰은 법원에 토비 부부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들 부부는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만든 기사예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중심으로 보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격용 잠수함 중에서 가장 신형이죠. 버지니아급. 만 톤 정도 되고 한 척당 건조 비용은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최신형 세계 최강의 이 공격 헌터킬러 전문 잠수함이죠. 그런데 이 기술을 빼돌렸다. 그런데 어떻게 빼돌렸냐? 여기 식빵, 샌드위치,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사이에 뭐 야채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샌드위치 사이에다가 SD카드를 집어넣고 여기에다 정보를 집어넣고 들고 가서 접선자에게 주다가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FBI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딱 잡혀버린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자기가 먼저 낚시를 한 거죠. 이미 컨택이 되어 있던 해외 파트너에게, 야, 이런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주면 뭐 이렇게 낚시를 먼저 해서 그 해외에서 오케이 주세요 해서 이제 식빵에다가 SD카드 들고 와서 주다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뉴욕타임즈가 공소장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공소장 분석에 대한 기사가 우리나라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뉴욕타임즈는 이 공소장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조나선 토비는 해군 출신 예비역으로 해군 참모총장실에서 15개월간 근무했으며 최고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하루에 서너 장의 서류를 조금씩 빼돌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비밀 자료를 유출해 외국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 기관이 연방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하면서 FBI의 함정 수사가 시작되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토비가 기밀을 넘긴 국가는 동맹국 아니면 최소한 우방관계에 있는 나라다 라고 확인됐다 라고 공소장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뉴욕타임스가 공소장 봤더니 이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실에 근무했다, 전역하기 전에. 그래서 근무할 때 하루에 한 석 장씩 이렇게 야금야금 이 핵 관련한 잠수함 관련한 기술을 쫙 빼돌려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나라의 기관이, 정보기관이, 뭐 기관이라고 하니까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연방수사국에 첩보를, 야, 지금 이런 거 있어, 니들 알아? 라고 FBI에게 첩보 제공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우리 한국 국정원이 이걸 파악을 했겠죠. 한국 국정원에 제가 뭐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국정원 내에도 미국에게 아주 전적으로 크게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 매수된 사람이 저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의 레이더에 걸렸고 거기서 미국으로 정보가 샌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국의 동맹국의 역정보를 받고 FBI가 함정 수사를 해서 그 샌드위치에 들어있던 SD카드, 즉 현물을 완전히 현장에서 딱 잡는 이런 수사를 했고 범인을 체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긴 국가는 동맹국 아니면 최소한 우방국이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공소장에는 어느 국가다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야, 놀랄로짜죠. 그러면은 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라고 한번 수사망을 좁혀보겠습니다. 자, 기술 이 자료를 기밀 빼돌린 나라 어딜까? 동맹이면서, 그러면서 동맹이라고 다 이거 핵 잠수함 기술 필요한 거 아니죠? 동맹이면서 핵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핵 잠수함 기술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국가 어디냐? 자, 일단 미국과 동맹인 나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입니다. 그러면서 나토 29개국이 또 들어있죠. 그리고 유엔 사령부,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 사령부, 여기에 나토와 이 전술한 이런 나라들이 아닌 나라들이 바로 콜롬비아, 필리핀, 남아공, 태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했지만 에티오피아는 바다도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군사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핵 잠수함 보유를 희망하는 나라는 어디냐? 대한민국, 호주, 일본, 캐나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 대통령이 아예 핵 잠수함을 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한 나라고, 호주는 뭐 그냥 갖고 싶었는데 그냥 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주면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핵 잠수함 가져라 줄게 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공작 필요 없죠. 일본은 핵 잠수함 가지고 싶어요. 일부 측면에서. 그런데 아직 일본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핵 맞은 나라인데 핵 추진 잠수함 이거에 좀 맞냐? 이제 이런 옥신각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구형 잠수함으로 북극은 작전이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 핵 잠수함까지 비싼 걸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인데 한국은 최근에 미국에게 핵 잠수함 기술 좀 그리고 뭐 기술 안 주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핵 연료 전홍축 우라늄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죠. 바로 2010년 10월 6일 날 동아일보 보도, 즉 1년 전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박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 즉 전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가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가서 전홍축 우라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홍축 우라늄 가지고 핵 잠수함 만들게요. 했는데 미국이 안 된다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맹국들 중에서 핵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런 공작을 벌여야 할 만큼 절박한 나라 어디냐? 대한민국인 것이죠. 라고 수사를 압축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그 공소장의 그 나라는 혹시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묘한 타이밍이죠.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보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FBI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시점에 우리 한국 외교부는 핵 도미노 현상 나올 수 있어. 호주에게는 주고 우리에게는 안 줘? 그러면 이건 핵 도미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성 논문을 영문으로 실었죠. 그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나라들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핵 확산을 늦추기 위한 약속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 내에서도 한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호주, 일본과 달리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고 최근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에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 리에 마무리하는 등 단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오커스 발족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에서 핵 보유 관련 로비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한국 안에서 핵 보유에 찬성하는 로비가 힘을 얻게 되면 잠재적으로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거 마치 뭐 제3자가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외교부에서 한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던져가지고 전 세계에 야, 핵 도미노 왜 호주만 주고 한국은 안 주는 거야?
한국 안 주니까 지금 이런 공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혹시 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논문이 또 하나 발표가 됐는데 군인입니다. 해군사관학교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군사전략학 교수 중령진이에요. 유지훈 중령진. 현재는 뭐 공식 계급 소령이죠. 야, 현역 군인이 그리고 이제 중령진이라고 하면은 40대 초반일 텐데 그럼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젊은 군인이죠. 중령이야 이제 진했으니까 중령 되는 것인데 중령만 하고 말고 싶겠습니까? 대령도 해야죠. 그러면은 정말 논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안 해야 되는데 동맹국인 미국을 완전히 까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중령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런 젊은 장교가 혼자서 미국을 까버리는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킴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라고 이 해군 분야의 싱크탱크 연구소가 있거든요. 아주 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논단이에요. 킴스 페리스코프. 여기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제목을 적었냐?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염원 계획을 지지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 좋아요. 군인으로서 야 우리 핵잠수함 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유지훈 소령이 뭐라고 적었냐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해외 구매 또는 자체 생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기적으로 표명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국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꺼려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한국의 핵 원자로 운용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지원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류한다면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라고 들어갑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진짜 뒤에 진짜 강한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이 군인이 생각할 때 지금 한국의 신뢰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저농축 우라늄 읽고 계속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안 좋은데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뭐라고 하냐? 미국은 핵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류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해 향후 핵무기 확보 능력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나 승인 없이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니, 해군 소령이 한국이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 지원 없이 승인 없이 하고 있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알 수 있는 그런 계통도 아니고 해군사관학교 교수예요. 이 라인은 이런 그 국가 전략적인 그런 개념을 알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야, 너 해군 소령 무시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지훈 소령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적었을까? 저는 시켜서 했다. 라는 쪽에 무게를 듭니다. 왜? 군대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이제 40대 초반인데, 제가 봤을 때 뭐, 41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군대 생활 앞으로 10여 년 남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지금 꼬이는 이 논문 안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걸 굳이 적어서 미국에 대고, 특히 해군은 항상 한미 연합작전을 해왔던 군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친밀도가 아주 높아요. 그럼 미국에 대고 야, 니들 빼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기술 내놔. 지금 이 소리거든요. 놀랍죠. 그런데 이 10월 12일 날 해양전략연구소의 논단을 통해서 이 논문을 제시한 그날 미국으로부터 보도가 나왔죠. 바로 스파이 잡았다. 근데 그 스파이가 동맹국이야. 아니면 최소한 우방국이야. 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말 놀라운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걸려도 그래 이거 반미 사조를 분위기를 확 올리는 아이템으로 쓰자. 또 안 걸리면 아직은 뭐 한번 기술 가지는 것이고 걸려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유지훈 소령이 저렇게 적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핵잠수함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직접 국방부로부터 수주했던 제가 만든 이 용역 결과 뭐 여러분들을 뭐 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전문에는 한국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 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용 선박이기 때문에 이 전문을 개정하지 않고는 한국은 그것이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든 제3국에서 구입한 것이든 핵물질을 군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째 핵 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건 뭐 미국이 이거는 뭐 핵 비확산하고 관계없어. 이거는 저항축 우라늄이니까 괜찮아.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적 목적을 위해 아니 핵 추진 잠수함은 일단은 군사적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비록 핵탄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자체가 무기체계 하나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이건 평화적 목적을 위해가 아니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할 수 없다. 라고 이건 해군과 같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저 혼자 적은 게 아니고 해군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핵 공급 그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라늄도 농축해주고 하는 이런 재료를 대는 국가예요. 자, 핵 공급 그룹 NSG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경계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시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이런 문제를 타개하는 것은 결국 외교력이다. NSG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당위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없을 경우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핵 공급 그룹에는 지금 핵 보유국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는 뭐 우리가 이 저동축 우라늄 공급 안 받겠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캐나다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이 안 돼 주지 마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저동축 우라늄을 못 주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추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이 모든 것들은 NPT, IAEA 이런 조항들하고 다 엮여 있어요. IAEA 세이프가드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NPT 위반한 것이 되고 IAEA 사찰받아야 되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중국이 봐주면 됩니다. 형님 미국이 저희 제재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중국이 내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다 해. 걱정 말고 중국몽이나 계속 꾸라 해. 라면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안 받을 수 있죠.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 제재는 제대로 안 받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는 나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 그런 나라처럼 살고 싶습니까? 바로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 그게 선거의 이로니까. 반미 여론. 야, 우리는 핵잠수함 가지고 싶었는데 강력한 국방력 완성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보가 더 안보에 신경 쓰려고 했는데 미국 놈들 저놈들이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노력까지 했어. 아까 그 노력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대선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자들에게는. 왜? 얘들은 망하면 망할수록 더욱더 좋아요.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그래도 좌파를 또 찍어줍니다. 계속 적을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해서 이런 거야. 그래서 미국 놈들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 뭉쳐야 돼. 그래서 내가를 뽑아야 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 이런 재벌들은 저래도 잘 살아. 저놈들 무너뜨려 뺏어서 니들한테 놔줄게. 그러려면 나를 뽑아줘야 돼. 라고 해서 그게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에서 통해요. 얘들한테는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마구마구 받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또 그게 또 젖어가요. 그렇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주택이다 계속 우리를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 타개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정권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동맹국에게 이렇게 정말 신뢰를 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옳고 바른 일이나 동맹국을 해킹하고 동맹국에게 훔치고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핵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랬을까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꼭 그랬을 것 같기도 하죠. 정말 참 신뢰를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